건축방제다라고 되어 있지만 큰 의미에서는요. 소방입니다. 소방. 그렇죠? 소방이다라고 하면 큰 대책을 어떻게 이야기한다? 하나는 공간적인 대응 이렇게 표현하고요. 하나는 설비적인 대응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패시브 시스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설비적인 대응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큰 의미에서 액티브 시스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패시브 시스템 즉 수동적인 개념이죠. 수동적인 개념인데 실제 수동적인 개념을 하고 있는 파트가 어디? 건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설비적인 대응입니다. 대단히 활동적이다. 능동적입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소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건축 방제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공간적인 대응이다라고 하면요. 공간적인 대응이다라고 하면 얘를 좀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해보자. 그게 뭐다? 배양성, 그 다음에 회피성, 도피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항, 말 그대로 한번 맞서 싸워보자라고 하는 거죠. 뭐에? 화재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구획이다 또는 뭐 재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왕이면 어떻게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 그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이 했던 표현이 뭐죠?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쓰는 목적 이런 것들을 왜 거실에만 국한해서 쓰는지 그리고 불연재료와 준불연재료를 왜 거실이 아닌 복도에서만 제한적으로 쓰게 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불연재료를 왜 계단실, 대피공간, 즉 안전공간에만 쓰게 하는지 그 철학적인 개념은 얘를 대항성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회피성입니다. 회피성. 뭐 불연화, 난연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불연화, 난연화 당연히 재료에 대한 어떤 저항성과 같죠. 그죠? 이왕이면 다홍치마 불이 잘 붙지 않도록. 그죠?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피다라고 하면 피난이죠. 잘 피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피난에 이용되는 계단이라든가 피난에 이용되는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피난의 통로의 폭이라든가 그죠? 하다못해 계단 스텝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학교다라고 하면요. 초등학교의 계단의 스텝의 높이하고 중고등학교, 고등학교의 계단의 스텝의 높이는요.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차이가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초등학교의 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의 어떤 신체 발육의 상태하고 고등학교의 신체 발육의 상태는 틀리죠. 그럼 당연히 계단의 높이는요. 차이가 있어야 되죠. 어떤 관점에서? 얘가 어떤 화재나 피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고려가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모르는 건 그 숫자를 모를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에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뭐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요. 최소한 대항성, 회피성, 도피성의 개념 정도는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간적인 대응 또는 우리가 패시브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럼 나머지 거는 뭐죠? 설비적인 대응이죠. 액티브 시스템이다. 액티브 시스템은 누가 담당을 하고 있다? 소방. 실제 기능적인 면이죠. 얘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겁니다. 이미 기존에 대했던 시설물에 대한 어떤 기능성을 부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설비적인 대응이다라고 하면 곧 뭐가 필요로 한다? 전원장치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전원이 필요합니다. 전원이 끊기면요. 제 역할을 못하죠. 펌프를 우리가 돌리기 위해서 상용전원도 부여하고 예비전원도 부여하지만 결국 사건 사고가 나면 전원이 아무리 투입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해도 차단기가 꺼져 있거나 감시 제어반의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펌프는요. 황이죠. 황. 그런데 계단의 출입문은 오로지 그 누가 봐도 계단의 출입문은 유지 관리할 수 있다. 방화 샷다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방화 샷다가 가장 문제죠. 볼까요? 이렇게 바닥 면적을 두고 예를 들어서 반자에 그죠? 위에 똘똘똘 말려 평상시에 말려있던 방화 샷다가 화재 시 동작을 합니다. 그럼 이 방화 구획이다라고 하면 원래 벽을 세워야 되는데 벽을 세우지 못하죠. 왜? 너무 커. 그리고 벽이 싫어. 그럼 샷다를 설치합니다. 그럼 샷다를 설치하는 기준도 원래는 갑종 방화문을 세우고 그 3m 이내에 방화 샷다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보기가 싫어. 샷다 안에 우리가 문을 설치하죠. 쪽문. 그래서 이런 샷다를 그나마 일체형 방화 샷다. 그럼 일체형 방화 샷다가 방화 구획으로서 그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볼까요? 일반적으로 벽 세우고 여기다 그냥 갑종 방화문 달고 힌지, 도어 클로저 하나 설치하면 끝이죠. 그럼 뭐 누구나 뭐 말발굽만 설치하지 않으면 얘는 항상 어떤 상태? 닫혀 있는 상태죠. 벽은 내화 구조의 벽이고 기능적으로 갑종 방화문이 문을 닫아두니까 화재는요. 고민할 게 없죠. 방화샷다 볼까요? 방화샷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뭐가?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감지기는요. 아주 정상적으로 기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얘가 기동하기 위해서 뭐? 여기 연동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달려있고요. 연동지역이 옆에 중계기가 하나 앉혀지겠죠. 아령 수신 중계기가. 그럼 연동지역이는 정상적으로 화재 신호를 받아서 뭐 중계기를 통해서 받아서 얘를 어디로? 제어반으로 보내야 돼. 그럼 제어반에서 화재를 정상적으로 받아도 감지기가 하나 끊어 있으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정상적으로 받아도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방화샷다 동작 안 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스위치가 제어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디에도 있다? 연동제어기 안에 또 들어있다. 이 스위치 꺼져 있으면요. 그래도 샷다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스위치는 정상적으로 켜져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화재 시도를 받아서 넘겨준다. 이제 얘도 정상이다. 아주 지극히 정상이고 얘도 지극히 정상이야. 그럼 이제 모터를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어디 있다? 요 위에 상부 기판 장치가 또 하나 있다. 이 안에 또 뭐가 들어있죠? 380V 차단기가 또 들어있다. 그게 꺼져 있으면 돈다 안 돈다? 안 돈다. 그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얘는 샷다박스를 이렇게 접어줘야 되는데 접지 않은 현장이 무주기수로 많다. 왜? 구획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단부, 반자를 기준으로 하단부도 구획이지만 상단부도 구획이죠. 한쪽에서 불나면 이거 들어먹죠. 실제 상황을 가정하면요. 여기 그냥 얇은 케이블로 노출되어 있죠? 동작 안 하겠죠? 볼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모든 조건이 이상적으로 완벽했는데 이제는요. 밑에 샷다 레일이 있는데 레일에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요. 샷다 내려온다, 내려오지 않는다, 안 내려온다. 이런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나서야 방화샷다는요.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왜? 방화샷다가 이렇게 떨어졌더니 화재가 이렇게 한쪽에서 났다. 열이 이렇게 전달되죠. 얘는 철판이죠. 그 옆에 가연물이 쌓여 있다. 화재는 어떻게 된다? 옮겨 붙는다? 옮겨 붙지 않는다? 옮겨 붙는다.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죠? 그런데 동작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진다? 안전관리자가 잘못하면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방화 벽 세우고 그냥 갑종 방화문에 도어 클로저 하나 달아놓으면 해결될 일을, 그죠? 이거 유지 관리한다고. 이거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 그죠? 물론 뭐 저처럼 투덜거리겠지만 너무 설비적인 것에 사람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안에서. 그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자꾸 얘를 푸시하죠. 소방이 알아서 다 해. 소방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